간 때문이야. 100세 건강을 잃은 건 모두 다 간 때문? 남성암 발생률 4위, 여성암 발생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폐암에 이어 사망률 2위라는 것. 이유인즉슨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간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속의 가장 큰 내장 기관인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손상된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암 역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강웅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간암의 발병 현황부터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암이 우리나라에 보면 상당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랑 몽골, 그리고 동남아, 우리나라까지 요 근방에서 간암 유병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 간암 유병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곳에서는 간암이 별로 없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부위에 간암이 발병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14년 자료인데요. 국내 간암 발생률입니다. 암 발생률을 보시면 남성에서는 4번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서는 6번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암이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간암은 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간 세포암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률을 좀 보시면요. 폐암 다음번에 이제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유병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또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간암은 발생률만큼이나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사망률이 폐암에 이어서 2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망률도 또 발생률도 높은 걸까요? 간암이라는 게 다른 장기에서 생기는 암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B형 간염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간암의 유병률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근방이랑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유병률이 되게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중국 근방의 동남아나 우리나라까지 해서 B형 간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보균자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 환자 비율까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걸 지도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좀 독특한 장기인데요. 다른 장기들은 보면 동맥에서만 피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간도 이제 간 동맥에서 피를 공급을 받고요.
근데 다른 장기랑 다르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간은 간 동맥 외에 간 문맥이라는 혈관이 또 따로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도 피를 공급을 받습니다. 간 문맥이라는 이 구조는 다른 장기에서는 없는 구조인데요. 대장이나 소장 이런 데서 흡수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영양분이 높은 피가 간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분이 많은 피가 간을 한번 거쳐야지 이제 심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고요. 이래서 간은 다른 장기랑 다르게 두 군데서 혈류를 받게 됩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간 내부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혈관이 간 문맥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혈관이 간 동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혈류가 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모세혈관 같은 굴 모양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 통로를 통해서 가운데 쪽에 있는 보라색 쪽에 있는 간 정맥이라는 쪽으로 피가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동맥이랑 간 문맥에서 들어온 피가 이 좁은 혈관을 지나면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흘러가는 도중에 주위에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간세포입니다. 이 간세포랑 서로 물질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런 물질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간이라는 게 좀 독특한 다른 또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대다수의 장기는 파괴가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간은 독특한데요. 이게 파괴가 돼도 재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갇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독수리가 간을 뜯어먹는다. 이런 신화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고 나도 그 다음날 간이 다 재생이 돼서 또 독수리가 날아온다. 뭐 이런 신화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이미 간이 재생이 정말 잘 되는 장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가능했고요. 그만큼 간은 재생이 아주 잘 되는, 성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이렇게 재생이 잘 되는 장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큼의 간에 염증이 생겨도 간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B형 간염 바이러스, 다른 또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간염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 간염이라는 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간세포 내에 머물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10년, 20년, 길게는 뭐 40년까지 계속 염증을 만들면 간이 아무리 재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재생이 안 되게 됩니다. 결국 재생이 안 되게 되면 그 부서진 간 조직을 재생으로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섬유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간을 부서진 공간을 메꾸게 됩니다. 이런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간이라는 게 우리나라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고 간의 기능이 없어지면 사람이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고요. 그래서 간 기능을 어떻게든 생리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아있는 정상적인, 그나마 정상적인 그런 부위를 과증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과증식을 시키게 되면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울룩불룩한 간 경화, 간이 보이시죠? 저렇게 울룩불룩하게 돼서 이렇게 우들투들하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정상적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그나마 간 기능을 유지하고자 저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만드는 거는 불량이 생길 요지가 높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간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울룩불룩한 결절 같은 게 생기는데요.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까 저기서 불량이 생깁니다.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성이 일어나는 곳에서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암이 기본적인 다른 장기에서의 암하고 다른 점은
정상적인 사람한테서는 간암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암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간암이 많은 이유는 이런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알코올성 간경화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비율도 높지만 대다수의 간경화 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소위 기능이 안 좋고 모양이 안 좋아지는 만성 간염, 간경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간암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유병률이 높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사망률은 왜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간이 자기 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을 재생결절이라는 결절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됩니다. 저런 재생결절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런 걸로써 자기가 이제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 환자들도 이런 재생결절 때문에 어느 정도나마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변성이 일어나면서 이형성 결절, 그리고 그 이형성 결절에서 간세포암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변성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간동맥, 간문맥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30년, 40년 동안의 만성적인 염증을 거치면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혈류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이신 도표대로 정상적인 간동맥 혈류가 줄게 되고요. 밑에 보시는 대로 간문맥의 혈류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가 줄어들다가 이형성 결절을 거쳐서 간세포암으로 가면서 혈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데요. 주로 증가하는 혈류는 동맥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혈류는 정상적인 간동맥으로부터 오는 혈류가 아니고요. 일단 이 암이 생기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암에 의해서 생기는 신생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에 의해 생긴 동맥 때문에 혈류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인해서 과혈관성 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세포암은 과혈관성 암이 되겠고요. 이 과혈관성 암이 생기면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치료를 할 때 치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에서 생기는 암들은 병기가 낮은 경우에는 그 장기를 잘라내버리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를 절제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절제하는데 그러면 간암이 생겼을 때 간을 절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경화나 만성간염 환자들은 남아있는 잔존 간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체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간을 잘라내버리면 남아있는 간 기능이 그나마 있던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간 부전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간 부전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간 기능이 좋지 않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생긴다. 그래서 이걸 치료했을 때 간 기능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사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이 간암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생결절에서부터 기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치료해 놓으면 다른 하나의 결절에서 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도 재발이 흔한 거고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이 간암이 의심된다면 들으신 대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배우 김정태 씨가 촬영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그나마 다행인 건 간암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교수님. 네네. 근데 우리가 이 간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뭐 간암이나 간경화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실 텐데요. 영상 진단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 진단 방법은 초음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초음파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동그래 보이는데 좀 시커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간암이 생긴 부위인데요. 저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시커멓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간에 있는지를 쭉 훑어보게 됩니다. 초음파라는 게 사실 환자 옆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보는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행하기 편한 구석이 있고요. 대부분의 간암 검진은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간 안에 어떤 저런 덩어리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겼나, 이런 걸 찾게 되고요. 사실 덩어리가 생겼을 때 저게 무조건 간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없던 게 새로 생겼다, 그러면 간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음파에서 없던 덩어리 같은 모양이 새로 생겼을 땐 저게 뭔가,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검사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 컴퓨터 단층 촬영의 CT를 줄 수 있겠고요. 자, CT를 보시면 제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모식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T를 찍게 되면 팔 쪽에 주사 어떤 관을 하나 잡고요. 거기에 이제 조영제라는 주사 약을 투여하고 CT를 찍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영제를 주고 나서 시간 간격을 두고 찍는데요. 조영제를 주기 전에 조영전 CT라는 걸 한번 찍고요. 조영제를 주고 나서 30초 정도 있다가 동맥이라는 30초 후에 사진을 한번 더 찍고요. 그리고 60초 정도 지났을 때 문맥이라는 사진을 하나 또 찍습니다. 그리고 약 1분에서 1분 30초가 지났을 때 지연기라는 사진을 한번 더 찍고요. 총 이렇게 4번 정도의 사진을 한 번에 찍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의 혈류가 동맥에서도 오고 문맥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 혈류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보였던 그 덩어리 같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변화 양상을 보고 진단을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실제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암 때문에 이제 CT를 찍게 되시면 이런 역동적 CT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동적 CT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전 CT, 동맥기 CT, 문맥기 CT, 지연기 CT,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걸 역동적 CT라고 하고요. 보시면 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간암인데요. 동맥기에서 굉장히 밝아 보이고 하얗게 되고요. 문맥기랑 지연기로 갈수록 어둡게 변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이게 과연 간암인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동맥기에서 환해졌다는 거는 동맥에서 피를 많이 받는다, 동맥에 의한 과혈관 종양이고, 문맥기에서는 어두워진다, 문맥에서는 피가 덜 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성 과정에서 문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맥기에서는 피가 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기에서 밝아지고 문맥기에서 어두워지는 이런 종양을 찾았을 때 우리가 간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MRI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 MRI 검사는 CT 검사에 비해서 좀 더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T에서 잘 안 보이는 종양을 MRI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찍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CT랑 동일하고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받고 간암이 맞다. 그렇다면 간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제가 듣기로 간암 환자의 20%만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너무 낮은 수치 아닌가요? 네. 사실 그 정도의 수치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할 20%밖에 못하는 이유는 간 기능 자체가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을 떼어내버리면 간 부전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간을 많이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할 찬스가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암 치료에 있어서 영상의학적 치료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시행되는 치료 방법은 경동맥 화학 세전술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뭐냐면
간암 자체가 동맥에서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으로 찾아 들어가서 간 동맥을 찾아가서 간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서 항암제를 뿌리고 그리고 피가 못 가게 막아버리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피가 못 가게 막아버리면 피를 받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암이 죽게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저희 보시면 색전을 위해서, 색전이라는 것은 이제 암으로 가는 동맥 안으로 가는 그 동맥을 막아버리는데요. 동맥을 막기 위한 색전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항암제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덩어리 같은 것들이 간암입니다. 간 안에 이제 동맥이 많게 되고요. 이 동맥 안으로 색전 물질과 항암제를 투여해서 동맥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간암 외에 다른 간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간암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시술 과정을 좀 보시면요. 우측 대퇴 동맥을 우리가 천자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간 동맥을 찾게 되겠습니다. 간 동맥을 찾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쭉 찍으면요.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보이고 덩어리처럼 보이는 간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암이 과혈관성이기 때문에 동맥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과혈관성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 혈관 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겠고요. 혈관 안으로 찾아 들어가서 약물을 서서히 주입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간 동맥 안이 전부 다 색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암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간암과 그 치료법에 관해서 밀도 있게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간암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교적 이 재발이 쉬운 그런 암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저 큰 이제 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부에 있는 혈관 전체를 다 색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색전이 덜 된 부위에서 재발이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고주파 열 소작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간암을 찾고요. 간암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하나 찔러 넣습니다. 이 바늘 안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고주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고주파에 의해서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이 암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만 선택적으로 태워서 없앨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 자체를 다 태워서 없애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거의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CT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간암이 하나 있습니다. 간암이 하나 발견이 됐고요. 크기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리기에 적합한 크기가 되겠고요. 시술 과정을 보시면요. 초음파로 이렇게 간암을 찾았습니다. 간암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초음파 유도,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흐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는 과정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 태워버리고 나면 간암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시술 후 CT를 보시면 이렇게 다 타고 더 이상 간암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안 좋아지는 상태, 만성 간염 정도까지 가야 이제 간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신생아 시절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게 술입니다. 만성 알코올 간 질환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도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술을 가능한 한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고요. 일단은 간에 안 좋은 간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술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많이 복용하신다든가 아니면 한약을 또 주기적으로 계속 복용하시는 것 자체도 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알코올, 술을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그에 따라서 만성 간염이랑 간경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암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B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셔서요.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셔서 간암이 새로 생겼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게 되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암을 거의 완치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완치를 못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빨리 간암을 발견하시면 치료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간암은 40, 50대 남성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중년기 가장이 흔들리게 되면 가정까지 흔들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만이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강훈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철원 씨, 예은 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